안녕하세요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복잡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. 바로 나의 정당한 목소리, 나의 1인 시위가 어느 순간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 있었던 판례를 보면서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,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정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어 본 적 있으신가요?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그건 시민의 소중한 권리니까요.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?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있었던 두 시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. 여기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은 한 고등학교의 학사 운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시위하는 걸 도와줬어요. 전세버스도 빌려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랬죠.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씨가 있습니다. 이분은 회사 정책에 반대하면서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셨어요. 어때요? 언뜻 보면 두 분 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거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학생들을 그냥 도와줬던 김 씨도 혼자서 시위했던 이 씨도 며칠 뒤에 똑같이 업무방해죄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?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똑같은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두 사람의 운명은 법정에서 완전히 갈렸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달랐던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법적인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놀랍게도 김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퀴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경우처럼 시위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버리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어요. 무죄와 유죄,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위력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. 업무방해죄라는 게 성립되려면 반드시 이 위력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럼 법에서 말하는 위력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자,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. 법에서 말하는 위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하는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.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꽉 누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힘, 그러니까 세력을 다 포함하는 거죠.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힘으로 압박하는 거, 여러 명이 모여서 위압감을 주는 거, 이런 것도 전부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. 김 씨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. 법원은 김 씨가 버스나 식사를 제공한 건 시위에 참여하라고 독려한 거지 학생들을 강압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. 여기 슬라이드에 자발적 의사라는 표현 보이시죠?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시위에 나갔다면 김 씨의 지원 행위가 곧바로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김 씨가 학생들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학교 문을 막아서거나 수업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김 씨의 행동과 학교 업무 마비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본 거죠. 바로 이 점이 김 씨의 행동을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핵심 열쇠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위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. 바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우리 사회에 누해 보이지 않는 어떤 상식의 선 같은 겁니다. 사회적 상당성,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좀 심하지 않나 하는 그 한계선이에요. 아무리 시위의 목적이 옳고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 선을 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갈리게 됩니다. 이 대법원 판결문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논리 구조예요. 사회적인 선을 딱 넘는 순간 그 행동 자체로 법적으로는 상대를 제압하는 위법한 힘, 즉 위력으로 변신해버린다는 겁니다. 사회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싶은 행동이 곧 법적인 위력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왜 시위를 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시위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다거나 이 씨의 경우처럼 확성기 소음이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 방법 자체가 선을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자, 그럼 이 복잡한 법리들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목소리를 합법적이고 또 당당하게 내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건물 출입구나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행동은 거의 확실하게 업무방해로 보이니까 절대 피해야 하고요. 둘째는 소음 문제입니다. 확산기 같은 거 쓸 때는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. 피켓 같은 곳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써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깎아내리면 그건 위력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. 네 번째는 김 씨 사례에서 봤죠? 참가자들의 자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. 강요는 절대 안 되고요. 마지막으로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. 5개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평화적인 시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.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. 하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부딪힐 때 우리는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 지점, 그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인 거죠.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판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의 그 경계를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회 질서 속에서 당신의 권리는 과연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?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. 하지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